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롱 글로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돈의 일반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 급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코롱 글로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글로벌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는데 코롱 건설이 코롱 아이넷과 코롱 비엔에스를 합병을 해서 출범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유통도 하고 무역도 하고 건설도 하는 그런 그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에 최근에 아주 급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여전히 뭐 시장 전체들은 다소 좀 어려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하락폭이 커지면서 낙폭 과대로 인해서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신용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일단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죠.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급매물로 일단락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점차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이 문제고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지역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금리 정책 다소 이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긴축의 고비는 거의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점엔 의견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중동 지역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타협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에서의 그 충격 조정 시에 최근에 이제 그 반대 매물 등 이런 급매물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 또 빠르게 일단 시장의 회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고비를 잘 넘기시면 좋은 찬스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이 코롱 글로벌 뭐 현재 지수는 그 보합권에서 공방전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코롱 글로벌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26%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우디를 중동을 방문 중에 있는데 이 사우디 경제사절단의 그 양해각서 이 MOU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그 다발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동사도 이런 것과 함께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동사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그 이런 그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그 소식들이 이제 그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의 경우에 그 지난 22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업체 두 곳과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죠.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일단 그 보면 그 현지 업체 마스코 라든지 또 사우디 국영수자원공사 발주 프로젝트 협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렇게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네옴시티 조성에 동사의 수처리 기술 동사의 수처리 기술은 상당히 기술력이 높죠. 따라서 이 수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사우디 제도 유통회사인 파이드사와 인조단지 생산 공장 설립 위한 업무 협약도 맺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명 공원 사업인 킹살만 파크 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협약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계각서에서 단계를 넘어가서 본 계약들로 체결이 되게 된다면 역시나 동사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옴시티와 관련한 사업들은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동사도 추가적인 본 계약들로 이어진다라면은 역시나 일단 상승에 대한 동력들로 작용이 되지 않기로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저점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11,000원대를 축을 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일단 살펴보면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매출이 다소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매출이 일단 3조 9천억대에서 2조 7천억, 2조 6천억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매출이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익 측면에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소폭씩 좀 오락가락하고는 있습니다만은 1,000억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일단 영업이익을 올리고 또 순이익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아무튼 현재 동사에게는 밸류션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일단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있고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유의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소폭 매수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많지 않고 개인과 외국인들의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거래가 많지 않죠. 이는 최근 오늘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거래가 전체적인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앞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현재는 양의 각서를 MOU 정도로 체결한 부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계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번계약으로 체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번계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함께 동사의 경우에 이제 거래량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거래량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단 거래량은 시장의 인기도를 반영해주는 그런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거래가 없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오르는 그런 주식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래가 그만큼 이제 수반이 된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사에게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못해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70만 주에서 100만 주대 이상씩은 꾸준하게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냐. 물론 400만 주 이상 오늘같이 500만 주대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상당히 좋겠죠. 일단 지금 거래량이 또 상당히 밀집이 되는 구간대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될수록 손바뀜 현상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동사의 경우 만약에 거래량이 재차 한 20만 주 이하로 줄어든다라면 본격적으로 회복에 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느긋하게 시간적인 관점에서 여유를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 보이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 또 이와 함께 이 바닥권을 확인하는 11,000원대에서 바닥권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굳이 급하게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거래량이 부진한 상태, 즉 100만 주대 미만 정도의 거래량으로서 상승을 한다면 일단 16,000원에서 17,000원대가 1차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거래가 부진했을 경우, 거래 부진. 그러니까 100만 주 미만 정도. 그리고 오늘처럼 한 300에서 500만 주 정도씩 거래가 된다. 300에서 500만 주 정도 거래가 된다.
그만큼 손바뀜 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럴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만 원대 정도 이상까지 뭐 잘하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런 본계약의 연결로 이루어진다면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2만 5천 원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1차적으로 2만 원대 전후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 있고 잠시 출렁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시장이 더 완전히 몰락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11,000원대를 추구한 지수는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거래량의 증가 그리고 또 매물에 대한 소화 여부 등을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일단 추가 상승의 목표치를 유연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함께 일단 4분기 시장에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한 2달 넘게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일단 그 계좌가 손실이 난 그런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이런 계좌의 손실이 큰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를 해드린 종목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해주셔야 되겠다. 오늘 이 종목만으로도 계좌를 단숨에 복구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까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이제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들이 큰 폭으로 호전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렇게 그 기업의 체질적인 개선 흐름과 맞물리면서 세력들의 손취 매수세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뭐 시장이 안정이 되면 다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11월 또 12월 시장에서 아주 급등 랠리가 나타나면서 일단 그 화려하게 시세를 분출을 시킬 종목이 되겠다. 따라서 언제 10월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의 확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구조를 보면 부채 비율이 20%대 불과한 반면에 유보율은 2000%대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뛰어나고 수익성도 우수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여기에다가 바이오 장비 쪽으로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 이런 신사업 쪽으로 다각화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본업이 부진해서 적자가 지속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탈출구, 활로를 찾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본업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동사는 이와 같은 범죄에 포함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반도체라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기술력과 수익성을 뒷받침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장비 쪽에서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 로봇 쪽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그 국내 2차 전지 업체 지분 51%로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사업으로 다각화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업체에 투자를 하게 됐었죠. 자연스럽게 이 업체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를 하면서 이 미국의 2차 전지업체 2대 주주로 올랐었는데요. 이 미국 기업이 상당히 연결고리가 되겠다. 이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와 관련한 키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업체가 인도 현재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죠. 사실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전기차 채택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연평균 성장률이 90%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도 한데 중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인도 시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동사 조 단위의 수주가 예상이 되는 등 폭발적인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현재 2대 주주로 올라선 미국 기업의 인도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실적의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도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림만 보더라도 상당히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수급 차트를 보면 거래량도 심상치 않게 수반이 되고 있죠. 그동안 강력한 고비 때마다 강력한 마지노선을 작용을 했던 자리 역시 올해도 마지노선을 확보가 됐었고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심상치 않은 수상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수반일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했죠. 과거에도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 이후에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무려 28,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죠. 13배 이상이나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앞에서 언급을 했던 상승의 충분한 트리거, 즉 상승의 명분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그대로 세력들이 날리는 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하락할 자리 많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하단에서 지수가 확보가 되고 있죠. 반면에 상승을 할 자리는 충분히 많습니다. 역사적인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동사 이제 초기에 있기 때문에 하락할 자리는 많지 않은 반면에 상승을 하게 되면 매물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장사가 진행이 되면 이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파르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포트에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비중을 40에서 50%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통 시청자들 중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종목당 비중을 5% 또는 10%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종목이 포트에 6, 7개 종목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10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분들 리스크 관리도 쉽지 않고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으실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종목들을 압축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 중심에 있는 종목일 것. 두 번째로 확실한 상승의 명분이 있을 것. 이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중심에 서겠죠. 확실한 상승의 명분이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할 것. 세력들은 어떤 이슈나 명분을 가지고서 주가를 띄워서 고공권에서 매도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종목으로 한 두세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 소개되는 종목들은 이런 세 가지 명분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4, 50%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대는 현재 가격 9,000원부터 박스권 하단인 7,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평균 매수 가격은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8,000원 정도 초반 8,000원 초반 정도로 설정을 하면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도 역시나 중요하겠죠. 목표 가격은 15,000원대에서 귤절을 한번 부딪히는 자리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매물이 많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물량들, 바닥에서 거둔 물량들을 충분하게 소화하려면 주가도 그만큼 큰 폭으로 좀 띄워놔야 일단 편안하게 매도를 하겠죠. 따라서 명분도 상승에 대한 명분도 갖추고 있고 또 이런 그 시장의 흐름이 안정이 되면 동사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2만 원대 안착은 가볍게 나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 포트 한 50%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게 되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가볍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한 두 달 반 정도 시장에 조정받으면서 좀 손실을 봐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렇게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서 일단 교체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올해 내로 연말까지 계좌를 빠르게 회복을 시키면서 일단 그 손실이 좀 적었던 분들한테 플러스 계좌로 많이 만들어갈 수도 있겠고 손실이 좀 컸던 분이라 할지라도 거의 뭐 원상 복구 정도는 시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목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수급 친문에 자꾸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SG경제연구소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인해서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고급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G경제연구소 보도를 잘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